경찰들이 폐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자 유나는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진주는 경찰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신고했어? 내가 아니야. 진주는 유나 뒤편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송근태가 서 있었다. 근태는 경찰에게 현준이 보낸 사람들과 유나의 거래 내용을 모두 알렸다. 현준의 사람들이 먼저 달아나려 했지만 출입구는 이미 막혀 있었다. 경찰은 유나의 손에서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다. 가방 안에서는 해외 계좌 목록과 현금, 윤 형사에게 전달할 확인서까지 나왔다. 유나는 경찰의 손을 뿌리쳤다. 이건 내 돈 아니에요. 최유나 씨. 범죄 수익 은닉과 증거인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경찰은 유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유나는 진주를 노려봤다. 내가 다 꾸민 거지. 진주는 유나에게 다가갔다. 내가 꾸민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넌 직접 돈을 옮겼고 장부를 태우려고 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현준 씨가 시켰어. 근태의 얼굴이 굳었다. 진주는 유나를 바라봤다. 그럼 경찰서에서 전부 말해. 말하면 내가 살 수 있어? 적어도 또 다른 사람한테 죄를 떠넘기지는 않게 되겠지. 유나는 진주에게 달려들려 했다. 경찰들이 그녀를 막았다. 백진주. 유나의 목소리가 주차장 안에 울렸다. 너도 절대 회장 못 돼. 진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경찰 차량에 태워지는 순간에도 유나는 진주를 노려봤다. 그러나 차량 문이 닫히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번에는 태호도 현준도 자신을 꺼내줄 수 없었다. 경찰서 조사실. 유나는 자신의 앞에 놓인 증거를 바라봤다. 해외 계좌 목록. 윤 형사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현준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진주에게 비자금 장부를 넘기라고 협박한 녹음까지 있었다. 형사는 유나에게 물었다. 백진주 씨에게 장부를 넘기게 한 뒤 범인으로 신고하려 했습니까?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하십시오. 아니에요. 현장에서 백진주 씨 지문이 묻은 가방도 발견됐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가방은 자신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진주에게 건넨 뒤 장부 절도범으로 몰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가방 손잡이에서 유나의 지문과 준비 과정이 담긴 CCTV를 먼저 확보했다. 백진주 씨가 장부를 훔쳤다는 신고도 최유나 씨가 했죠?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진주에게 씌웠던 누명이 하나씩 무너졌다. 형사는 서류를 넘겼다. 백진주 씨에 대한 절도와 협박 혐의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조사실 유리창 밖에는 진주가 서 있었다. 진주는 경찰에게 진술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경찰이 유나를 다시 앉혔다. 진주는 조사실 앞으로 다가왔다. 유나는 유리문 너머로 진주를 노려봤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진주는 조용히 유나를 바라봤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는 거야. 닥쳐. 유나가 소리쳤다. 진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이미 버려졌어. 아니야. 현준 씨가 사람들을 보내 널 현행범으로 잡히게 했어.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이야. 내가 돈을 전달한 뒤 윤 형사와 함께 잡히도록 신고한 사람이 현준 씨야. 유나는 경찰을 바라봤다.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유나의 입술이 떨렸다. 현준 씨가 나를 지켜준다고 했어. 태호 회장도 같은 말을 했지. 진주의 표정이 아프게 굳었다.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 지켜준다고 말해. 내가 뭘 알아? 알아. 진주는 유나의 눈을 바라봤다. 나도 믿고 싶었던 사람한테 버려져 봤으니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곧 얼굴을 돌렸다. 나가. 경찰한테 사실대로 말해. 나가라고. 삼식 아저씨가 뒤집어 쓴 죄까지 밝혀. 유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진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유나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대신 구해줄 수 없었다. 경찰서를 나온 진주는 민준과 단희를 만났다. 민준은 진주에게 수사 결과 서류를 건넸다.
누명은 완전히 벗었습니다. 진주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단이가 진주의 어깨를 감쌌다. 고생했어. 아직 안 끝났어요. 진주는 경찰이 확보한 장부의 복사본을 펼쳤다. 이 장부도 완전한 원본이 아니에요. 민준이 계좌번호를 살폈다.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유나가 가지고 있던 목록과도 숫자가 달라요. 단이는 장부 끝부분을 확인했다. 권 의원이라는 이름 옆에 붉은 표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금액과 계좌번호가 있는 장은 사라져 있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권 의원이 태호 회장 비자금을 관리한 겁니까? 적어도 일부는 알고 있어. 단이는 권 의원 이름 아래 적힌 날짜를 짚었다. 명의 사건 재수사가 중단된 시기, 삼식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태호가 아들 경영권을 장악한 시기와 모두 겹쳤다. 진주가 물었다. 권 의원을 설득하시려고요? 단이는 장부를 덮었다. 내가 먼저 박태호보다 먼저 권 의원을 만나야겠어. 민준이 단이를 바라봤다. 태호 회장도 권 의원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야 해. 권 의원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진주가 단이에게 물었다. 뭘로 설득하시려고요? 단이는 명의가 남긴 편지 사본을 꺼냈다. 편지에는 권 의원이 과거 태호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모습을 명의가 목격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문장은 따로 있었다. 권 의원은 처음부터 태호 편이 아니었다. 태호가 그의 가족 문제를 이용해 입을 막았다는 기록이었다. 권 의원도 태호한테 약점이 잡혀 있어. 단이는 편지를 접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건 아니야. 그럼요. 태호와 같이 무너지든지. 단이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자기가 가진 증거를 내놓고 마지막 기회를 잡든지 선택하게 할 거야. 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권 의원은 사람 많은 곳에서 입을 열지 않아. 그래도 위험합니다. 태호가 먼저 만나면 장부는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 단이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너희는 경찰이 확보한 계좌를 추적해. 진주가 단이의 손을 잡았다. 연락 끊기면 바로 들어갈게요.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델 저택. 태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납치와 협박 증거가 있었지만 변호인단은 태호가 직접 감금을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 형사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태호는 다시 풀려났다. 그러나 저택에 돌아온 태호를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현준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정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하게 눈치를 살폈다. 태호는 현준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다. 장부 내놔. 현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유나한테서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그건 일부야. 태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잖아. 현준은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도 믿지 않으시네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제가 아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태호는 현준을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았다. 결국 알았군.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 태호의 대답은 짧았다. 현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런데 왜 저를 아들로 키웠어요? 쓸모가 있었으니까. 정란이 태호를 노려봤다. 태호 씨, 당신은 빠져. 현준은 헛웃음을 흘렸다. 쓸모. 민준이는 제멋대로였어. 태호는 현준을 바라봤다. 반면 넌 인정받고 싶어 했지. 그래서 이용한 겁니까? 이용당할 만했으니까. 현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태호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들 후계자 근처에나 갔겠어? 그 말 취소하세요. 왜? 저는 아버지 아들이 되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원한 거지, 내가 부탁했어? 현준이 태호 앞으로 다가갔다. 제가 한 일들이 전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까? 회장 자리를 가져오면 의미가 생기겠지. 태호는 다시 손을 내밀었다. 장부 내놔. 현준은 태호의 손을 내려다봤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의 인정은 끝까지 거래였다. 현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비자금 장부를 가져와야겠어요. 현주는 정란을 바라봤다. 그게 있어야 나한테도 힘이 생겨. 정란은 아들의 눈빛을 보고 불안해졌다. 현준아, 무슨 생각이야? 아버지가 가진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장부로 나를 협박하겠다는 거냐?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친 방식입니다. 태호는 현준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감히. 현준은 태호의 손을 떼어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에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준은 처음으로 태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킬 이유도 없어요. 정란이 현준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현준은 정란에게 말했다. 엄마는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세요. 내가 어떻게 해? 아버지 비서와 해외 계좌 담당자를 찾아요. 태호가 소리쳤다. 오정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당신도 끝이야. 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현주는 태호를 바라봤다. 엄마한테 소리치지 마십시오. 이제 와서 어미를 지키겠다고. 아버지는 제 가족이 아니지만 엄마는 가족이니까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송근태한테 갈 생각이야?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호는 그 반응을 즐기듯 웃었다. 그자가 내 아버지라고 믿어? 정란이 다급히 태호를 막았다. 말하지 마. 현준은 정란을 바라봤다. 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태호는 정란을 밀어내고 현준에게 다가갔다. 송근태는 내가 태어난 뒤 널 버렸어. 거짓말. 그 여자가 나한테 울면서 매달렸지. 태호는 정란을 가리켰다. 아이 하나만 살려달라고.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이름을 줬고 내 집에서 키웠어. 태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배신해?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다. 이름을 준 게 아니라 목줄을 채운 겁니다. 현주는 태호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다. 장부는 제가 먼저 찾겠습니다. 태호가 뒤에서 소리쳤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주는 걸음을 멈췄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현준아. 정란이 불렀지만 현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호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권 의원부터 찾아. 정란이 놀라 태호를 바라봤다. 왜 권 의원을 만나? 내가 비자금 장부 원본을 맡긴 사람이니까. 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태호는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정란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현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장부는 권 의원에게 있어. 권 의원의 개인 사무실. 권 의원은 단이가 내민 명의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렸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언니가 남겼어요. 김명애 씨가. 권 의원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편지를 내려놓았다. 단이는 그를 바라봤다. 태호가 의원님 가족을 협박했죠. 권 의원의 표정이 굳었다. 모르는 일입니다. 아들이 저지른 사고를 덮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게 했고 단이는 장부 사본을 펼쳤다. 나중에는 그 돈으로 의원님을 묶었어요.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언니 사건도 외면했고 삼식 씨 사건도 덮었어요. 권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세요. 단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호가 곧 올 겁니다. 권 의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근거로? 장부가 의원님 손에 있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 눈을 보고 말하세요. 권 의원은 단이를 바라보지 못했다. 단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의원님이 처음부터 태호 편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나를 회유하러 온 겁니까? 아니요. 그럼 뭡니까? 마지막 선택을 주러 왔어요. 단이는 편지를 권 의원 쪽으로 밀었다. 태호와 같이 죗값을 받을지. 권 의원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면 장부를 내놓고 진실을 말할지. 장부를 내놓으면 내 가족도 끝납니다. 이미 끝나고 있어요. 단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태호는 궁지에 몰리면 의원님부터 버릴 겁니다. 박 회장은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윤 형사도 그렇게 믿었어요. 권 의원의 손이 굳었다. 삼식 씨도. 단이는 권 의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윤아도 그랬고요. 권 의원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단이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장부를 저한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권 의원이 고개를 돌렸다. 검찰에 직접 제출하세요. 그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태호가 선택한 방식으로 죽지는 않겠죠. 권 의원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의원님, 박태호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권 의원의 얼굴이 굳었다. 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하세요. 지금 나가십시오. 저 문으로 나가면 태호가 들어와요. 단이는 권 의원을 바라봤다. 누구에게 문을 열 건지는 의원님 몫입니다. 권 의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안쪽 서재 문을 열었다. 들어가 계십시오. 단이가 권 의원을 바라봤다. 제 말을 믿는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권 의원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볼 겁니다. 단이가 서재 안으로 들어가자 태호가 사무실에 나타났다. 태호는 권 의원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다. 장부 내놔. 권 의원은 태호를 바라봤다. 인사도 없이 그 말부터 합니까? 상황이 급해. 나한테 맡길 때는 안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단이가 냄새를 맡았어. 서재 안에서 단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태호는 권 의원 앞으로 다가갔다. 장부만 없애면 다 끝나. 없애자고요? 태호. 권 의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의원님과 거래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자는 거야. 나중에 나를 버리려고 사본도 가지고 있겠죠.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날 의심해? 권 의원은 헛웃음을 흘렸다. 나는 평생 회장님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 살려줬어. 그 대가로 내 인생을 가져갔지. 당신이 선택했잖아. 그 말에 권 의원의 얼굴이 무너졌다. 단이가 했던 말과 같았다. 태호에게 붙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다시 태호에게 묶였다. 권 의원은 책상 서랍에 손을 넣었다. 태호의 시선이 그 손을 따라갔다. 거기 있군. 권 의원은 작은 열쇠를 꺼냈다. 장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 먼저 약속하십시오. 무슨 약속? 내 아들과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태호가 비웃었다. 지금 나랑 거래하겠다는 거야? 나도 지킬 게 있습니다. 태호는 권 의원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가진 건 내가 준 자리뿐이야. 권 의원은 태호의 손을 내려다봤다. 이제 알겠군요. 뭘? 김단의 씨말이 맞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김단이가 여기 왔어? 서재 문이 열렸다. 단이가 밖으로 나왔다. 태호의 눈이 커졌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단이는 태호와 권 의원 사이에 섰다. 당신보다 먼저 왔지. 태호가 권 의원을 노려봤다. 나를 팔아. 권 의원은 태호의 손을 떼어냈다. 아직 누구 편도 아닙니다. 장부 내놔.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권 의원. 당신을 믿은 적은 없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권 의원은 단이가 가져온 명의의 편지를 들어보였다.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내 가족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태호는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가 권 의원에게 다가가려 했다. 단이가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밖에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어. 태호의 움직임이 멈췄다. 거짓말. 확인해봐.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건물 앞에 검찰 차량 2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권 의원이 직접 불러둔 사람들이었다.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권 의원은 열쇠를 단이에게 건넸다. 장부는 국회의원회관 개인 금고에 있습니다. 단이가 열쇠를 받으려는 순간 태호가 손을 뻗었다. 권 의원은 재빨리 열쇠를 움켜쥐었다. 박 회장님, 내놔. 끝내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태호가 권 의원의 손목을 붙잡았다. 단이가 태호를 밀어냈다. 그만해. 내가 다 망쳤어. 태호는 단이를 노려봤다. 명의도 삼식도 전부 조용히 있었으면 살았어. 단이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방금 말 다시 해봐. 태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권 의원의 책상 위 휴대폰에서는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단이는 휴대폰을 바라봤다. 언니와 삼식 씨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한 거야? 태호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권 의원이 먼저 집어들었다.
이 녹음도 제출하겠습니다. 태호가 권 의원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수사관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박태호 씨, 물러서십시오. 태호는 경찰들 사이에서 단이를 노려봤다. 장부를 가져가도 날 못 잡아. 단이는 태호를 바라봤다. 장부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윤 형사가 다시 진술을 시작했어.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윤아도 현행범으로 잡혔고 단이는 한 걸음 다가갔다. 권 의원까지 당신을 버렸어.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무도 날 배신하지 못해. 아니. 단이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먼저 모두를 버렸어. 태호는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사무실 밖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현준이 나타났다. 정란도 그 뒤를 따라왔다. 태호와 현준의 시선이 마주쳤다. 태호는 아들을 보자 소리쳤다. 현준아, 열쇠 뺏어. 현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뭐해? 태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현준은 권 의원 손에 들린 열쇠를 바라봤다. 그 장부만 가지면 태호를 협박할 수도 있었다. 회장 선거에서 진주를 끌어내릴 수도 있었다. 정란이 현준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마. 현준은 정란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천천히 권 의원에게 다가갔다. 단이가 현준 앞을 막았다. 여기서 멈춰. 비키세요. 장부를 가져가면 넌 태호 공범이 돼.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 장부가 있어야 나도 살 수 있어요. 그걸 가지면 더 깊이 빠져. 이모가 뭘 알아요? 알아. 단이는 현준을 바라봤다. 태호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인생을 버린 것도.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이기고 싶어서 같은 사람이 되려는 것도. 현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태호는 수사관들 사이에서 소리쳤다. 현준아, 장부 가져와. 권 의원은 열쇠를 움켜쥐었다. 진주와 민준도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진주는 현준을 바라봤다. 현준 씨. 현준은 진주의 얼굴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진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도 태호 회장님을 선택하면 정말 돌아올 수 없어요. 태호가 소리쳤다. 그 여자 말 듣지 마.